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요새 햇살이 되게 따뜻해지면서 조금씩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이 나서 마음이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돈이 어떤 원리로 벌게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의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서 칭찬도 많이 받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중 제일 제가 원했던 거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의미가 있는 일. 근데 그런 일이 돈이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를 고민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알게 된 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치료사로 일했을 때 완전 초창기에 그 초보 치료사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보니까 저를 불러주시는 곳은 그냥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그냥 냅다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 경험을 쌓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스케줄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떤 무명의 센터에서 이제 세션을 하는 거였고, 목요일에는 제가 이름을 대면 누구라도 알 만한 그런 커다란 기업에 소속된 음악 치료사로 이제 공공기관에 파견이 돼서 이제 세션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목적의 세션으로 똑같은 악기 활동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수요일과 목요일에 받은 금액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목요일에는 그 부서마다 이제 이동을 하면서 치료 세션을 했다 보니까 그날 벌어들인 금액과 수요일 날 벌어들인 금액이 거의 8배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회생활이었다 보니까 뭔가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돈이라는 거는 실제 그 노동력만큼 제공이 될 때도 있지만은 노동력 플러스 그 노동자의 과거의 성공적인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신뢰도 값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예전에 일을 잘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를 쓰실 때 얘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는 그 신뢰도 값으로 돈을 더 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명의 그냥 치료사로 갔을 때는 저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르니까 돈이 더 적었던 거고, 제가 어떤 커다란 치료 단체에 이제 소속이 돼서 파견이 됐을 때는 저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제가 소속된 그 단체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그만큼 측정 비용이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 과거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예측. 그러니까 얘는 잘할 거야 라는 어떤 믿음. 그 믿음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돈은 그 노동의 필요성, 그러니까 가치, 그 다음에 희소성의 여부, 그 다음에 의뢰인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산된 그 결과값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노동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누구든 할 수 있는 뭐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파출부라고 불리워졌던 그 가사 도우미 분들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청소, 빨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은 급여가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요새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는 업체 아세요? 그리고 뭐 특수청소부 이런 청소부 분들은 전문적인 청소 기술을 이제 갖고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그 파출부 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기술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 탁월함, 희소성. 그래서 의뢰인이 필요한 거를 너무 잘 알고 또 심지어 어떻게 살림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과 희소성 덕분에 그만큼 값이 높아진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드리면
그 재회 상담 업체들 아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이렇게 사귀다가 이별을 했어요. 근데 나 그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은 모르겠고 얘가 연락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런 재회 상담 업체 분들이 꽤 많아요, 요새. 유명하고 커다란 업체들도 많고. 그래갖고 그 업체에서 제가 예전에 잠깐 인턴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그 몇 개월치 치료 횟수를 상품으로 묶어서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값이 꽤 높은 편이에요. 웬만한 그 명품백 가격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나 싫다고 헤어진 그 연인을 만나자고 누가 그런 돈을 지불할까 싶었는데요. 이게 웬걸? 재외 상담업체 그 연봉이 웬만한 일반 치료사분들보다도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차별이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의뢰인이 많다는 거죠.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뢰인이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체로 재회를 문의하는 분들은 되게 간절하거든요. 나 얘랑 진짜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얘를 못 만날 것 같고 얘가 마음이 변할 것 같고 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간절하거든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간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을 뭔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큰 돈도 그냥 고민 없이 이제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상담 업체가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돈과 가치는 꼭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에 의해서 왜 삶을 포기하려던 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삶을 더 이어갈 때도 있고요. 또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제스처에 의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어떤 범죄의 첫 계기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그 유명한 탈주범 신창원 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영향력들이 돈으로 환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쫓고자 할 때 그만큼의 돈이 따라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치 있는 일에 웬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큰 돈을 버는 일들이 꼭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또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이제 경험들의 이 누적 값이겠죠. 제 경우에는 저는 돈도 좋긴 하지만 의미에 대한 추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TCI라는 기질 검사에도 그 자기 초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으면은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되게 이렇게 무료해져요. 무의미해지고.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치료사라는 일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돈이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의미가 채워지다 보니까 만족을 충분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각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바로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중시하고 어떤 걸 더 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오늘은 돈과 가치의 상관관계에 따른 돈을 많이 버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